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 장아주입니다. 또 승희 앵커님,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새벽에 천둥 번개도 치고 비가 엄청 많이 네, 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비도 내리고 제 업비트 계좌도 흘러내리고 정말 내외로 다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이 보면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는 실망이 교차하고 있고 또 경기 둔화 시그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또 오늘 저희가 전쟁 관련해서 또 유가 흐름을 한번 짚어 드릴 텐데 앵커님 그럼 또 오늘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요번에는 오늘은 또 휴장이 간밤에 있지 그쵸.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의 날이죠. 네, 준틴스데이로 인해서 좀 휴장을 한 상황이었지만 전쟁의 갈등 그리고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과 좀 맞물려서 유가에 대한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즘 국제 뉴스 보면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좀 계속되고 있죠. 단순한 이 군사 갈등을 넘어서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넘어서서 이 한국의 어떤 지갑 사정까지 좀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제 유가 상황과 또 그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게 되는 한국의 어떤 상황까지 제가 한번 좀 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동 지역의 그런 유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왜 이렇게 한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상황까지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또 시장을 안 좋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또 유가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가장 큰 거죠.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란이 원유 수출국의 어떤 7위 정도 차지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 이를 수입하는 많은 국가들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우리나라가 또 원유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비싸게 또 기름을 사 오는 국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음.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침투하면서 물가 상승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국제 유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간밤 국제 유가는 70달러 위에서 좀 WTI와 브렌트유 모두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전쟁 발발 당시에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지금은 현재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이고 WTI는 75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77.2달러로 거래되면서 상승폭 모두 줄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줄인 이유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바로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한숨을 돌린 모습인데요.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이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건지 맨 처음엔 테헤란로에서 "모두 다 대피해라." 이렇게 네. 했다가 또 당장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주말 사이에 좀 이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연준이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사실 "이런 지금 경계 불안정은 내 탓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런 걸 또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2주 내로 어쨌거나 공격 음. 여부를 좀 결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해서 핵을 만드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있고 음. 전쟁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란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까지 음. 밝혔기 때문에
좀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쵸. 좀.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게 국제전에서 완전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폭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에 비해서는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계속 중동 불안 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살펴보자면 사실 이 시장은 전쟁 위협이 커지면서 뭐 유가가 100달러 그리고 뭐 140달러까지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예상에 비해서는 지금 8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시장 전망치의 6배 넘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또 유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된 건데 지금 사실 이 재고 감소가 일어난 이유는 미국 정유 공장 가동률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유 공장에서 결국에는 원유를 가동하는 양이 줄었다 보니까 뭐 디젤이나 가솔린의 어떤 공급도 많이 줄은 상태겠죠. 이렇게 생산이 줄어들게 됐는데 문제는 시장에 남아 있는 가솔린이나 디젤도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재고가 계속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은 줄었지만 수요 둔화까지 일어나면서 유가 상승세가 좀 제한된 것이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폭이 생각보다 뛰지 않는 이유에는 트럼프의 어떤 제한적인 발언도 있지만 이런 상황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차질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수요도 지금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가솔린이나 디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수요가 음.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도 지금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사실 저희가 지금 중동 전쟁 이슈를 이 코인 랩소디를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렸지만 완화되는 듯하지만 긴장되는 듯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래도 일단 미국의 개입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미국이 굉장히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려고 했으나 트럼프가 G7에서 조기 귀국을 하고 또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듯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남서부 아라크에 있는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을 또 했다고 그쵸. 합니다. 네. 이 사실 아라크 중수로는 이 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설비인데 만약에 이제 이란이 적극적으로 이 핵 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우라늄을 비롯한 어떤 핵의 제2 경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타격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사실 뭐 원자료 자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란의 핵 무장 시도를 사전 경고하는 의미로서 공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국의 싸움이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핵시설을 타격하게 되면은 이란이 이제 결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30%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원유의 어떤 핵심 통과 음. 기로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막히게 된다면 또 전문가들은 유가가 뭐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표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지금 몇 주 동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암호화폐 시장과 또 코스피는 나름 또 선방을 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유가 지금 상승폭은 살짝 제한된 상태지만은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 요소들이 남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상황이 연출되면은 한국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 됩니다. 왜 한국이 이 상황에서 더 민감하고 영향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는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사실 에너지 자급률이 세계에서 좀 하위권입니다. 어. 네. 원유도 99% 그리고 LNG도 99%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이 유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음.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뭐 전기료, 교통비, 식료품 이런 부분에서 다 영향을 받게 되고 물가 상승에 반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물가는 약 0.3에서 0.5% 정도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번처럼 단기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더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교통이나 뭐 식료에 대한 물가가 오르는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실 영향을 어떻게 보면 받지만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업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바로 건설주인데요. 음. 이제 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어떤 아스팔트나 시멘트, 철강 이런 건설 자재들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운수, 항공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건설이라는 분야가 뭐 공사비 상승에만도 영향을 주지만요. 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주택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 주택 가격이 또 분양가가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그쵸. 영향을 받게 되면은 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건설 수주도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정말 이 유가 급등이라는 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정말 많은 부분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 디젤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격이 특히나 소비자 물가에 정말 체감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결국에는 이 지갑 사정에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소비재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걱정이 나오기 때문에 간밤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와 또 주유소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어떤 석유가스 수급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 대응 사태와 또 가격 동향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원유의 수입에 대해서는 별 차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인근에서 향해 중인 어떤 운반선도 음. 아직까지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하지만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좀 설정을 하면서 지금 석유 비축분은 한 200일 정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좀 보관을 해두고 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어떤 LNG 재고량도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장기화될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번 중동 유가는 단순한 어떤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약한 고리를 좀 건드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우리가 어쨌든 에너지 대부분을 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의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인 타격이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70에서 $75 수준이니까 하지만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언제든 유가를 다시 또 한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민감하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서 뭐 유가 상승의 수혜를 좀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또 제 친구가 뭐 관련 지금 방산주 이런 걸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이미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